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제6편입니다. 6편. 자, 이 방송은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의 시리즈를 계속 올리고,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는 저희가 한 편씩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이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이 지금 신규 사이트인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분들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제목 하단에 우물정자 대한민국 이야기 혹은 우물정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이렇게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 지금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 그 1600년에서 1700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냉해, 이 전염병 퍼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많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1592년에 개갑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어버립니다. 실제 임진왜란 7년 동안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추정하는데 한 100만 명, 120만 그 정도가 전염병으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 호란 있었고, 그 다음에 1600년대 들어서 뭐가 있었냐, 그 경신대기근으로 또 한 1-200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왕족도 굶어 죽고 관리들이 다 도망가고, 그 숙종 때 뭐가 있었다? 숙종 때 을병 대기근, 이때 한 400만 명 정도 굶어 죽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 추정이냐? 기록이 없어요. 관리들이 다 굶어 죽어가지고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된 걸로 추정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굶어 죽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기근으로 많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완전히 붕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숙종 때죠. 숙종 말년 되면은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을 합니다. 쌀 수입하면서 천주교도 들어오고, 그리고 신학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종조 시대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그 전쟁도 없고 굶어 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조 대왕이 이제 탕평책을 펴죠. 탕평책을 펼 수밖에 없던 게 전부 다 이 똑똑한 애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또 신분제가 완전 변동이 돼버렸죠. 신분제가 변동이 되니까 누가 진짜 똑똑한 양반 출신인지 알 수가 없다. 양반이 천민이 되고 천민이 양반이 되고 그런 이 격변이 일어났죠. 그랬고 정조 대왕이 그 수원 화성 짓는다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죠. 그리고 이 장마당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흔들해지고, 그리고 천주교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 왕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조왕이 죽고 1800년부터 쇄국 정책을 하면서 천주교인들을 기예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로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장마당을 다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진왜란 이후로 북한 같은 상태로 좀비 국가가 한 200-300년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말기 되면 고종 황제가 금강이고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그리고 8년 동안 11번을 11년 동안 8번을 해외로 망명을 신청했다가 한 번 성공한 게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간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영국이 러시아를 막아달라고 거문도에 와가지고 조선 조정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돈 주고 무기 주고 할 테니까 그 러시아 막아달라고. 그런데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면서 영국이 일본 가서 영일 동맹 맺고, 일본이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조선의 임금 고종이 나라를 돈 받고 다 일본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1부, 2부, 3부를 꼭 보시면은 그 안에 그 조선 왕이 돈 받고 일본에 그 나라를 판 그 문서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 1832년 순조 32년에 7월 25일 고대도 충청도 홍주만입니다. 현재는 충남 보령군인데, 여기에 이제 그 로드 암허스트호라는 배가 이제 들어옵니다. 고대도에 들어오죠. 이때 누가 탔냐면 칼 귀즐라프 선교사가 탔는데,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였다. 그 당시 나이가 29살이었고 1832년 7월 17일 거센 바람은 한국이 보이는 곳까지 우리를 몰고 갔다. 이때도 좀 태풍이 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내린 데가 이 백령도래요. 백령도. 그러니까 여기서 어선 그 고기 잡는 배에다가 야소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1832년 7월 17일 오전 10시경 백령도 중화동 해변에 들어섰다. 귀즐라프 일기에 보면 1832년 7월 17일 고깃배를 타고 남노한 차림의 두 어부를 만났고 그중 한 노인에게 성경과 사자표 단추를 주었더니 매우 좋아하였다. 7월 25일 조선 관원의 요청으로 배를 고대도 안항으로 옮겨 정박하였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도 계속 배웠지만 조선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유교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게 없는데, 개인의 자유는 어디에만 나오냐?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뭐 유교, 불교, 뭐 천도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일부 영향은 미쳤겠지만은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그 다른 뭐 불교, 유교, 뭐 천도교 이런 데는,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기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고는 아무런 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상 속에서 역사의 한 단편으로는 그게 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존재를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832년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3주간 있었고요. 홍주 목사 이민회, 수군 우후 김영수를 통해 통상청원서와 성경 선물들을 순주에게 전달했다. 한문 성경 소책자 전달,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첫 의료선교 60명의 노인 감기 환자를 치료했고 충분한 약품을 제공했다. 감자 씻는 법, 포도 재배법, 좋은 포도즙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줬다는 겁니다. 감자가 이때 처음 들어왔네요. 보니까 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거문도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문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때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든 그
신교든 구교든 간에 성경 기반의 삶을 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일을 시키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 그때는 있었던 거죠. 예, 지금하고 이제 조금 틀리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귀질라프 일기 1832년 7월 27일. 아무튼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자주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겼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8월 9일 한양에서 내려온 특사. 중국 황제의 허락 없이는 외국과 통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의 식민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거짓말하는 게 조선은 뭐 독자성을 유지했다 하는데, 무슨 독자성이야. 식민지지. 식민지. 뭐 이거 하나도 뭐 저기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식민지지. 그러니까 반일 감정은 지금 막 부추기는데 반중 감정은 왜 안 부추깁니까?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는 거죠. 귀질라프의 일기 1832년 8월 17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은혜로 주어질 것을 믿는다. 이것을 기대할 동안 우리는 그 접근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애써야만 하며 힘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도를 전파해야 한다. 조선의 왕이 성경전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받기를 거절했는데 지금은 읽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강경 주변의 모든 관리들과 많은 평민들은 성경을 받았다. 성경은 비록 약한 시작도 복 주신다고 약속했다. 조선에 더 나은 때가 곧 밝아올 것이라고 희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댓글을 보니까 왜 자꾸 기독교를 종교 색깔을 입히냐,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역사의 한 단편입니다. 자유가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이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헌법에 명시된 이런 국가를 만든 거는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전래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빼고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대한민국 교회에서 안 가르쳐. 대한민국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신학대학, 이게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엉터리고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꾸란지를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된다. 귀젤라프가 고대도에 오기까지 독일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의 사자로 불리우는 귀젤라프는 독일 북부 지방인 폼노의 평범하고 건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학 재질을 가진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의 국적은 독일이지만 폴란드계 유대인 혼혈아였다. 1826년 귀젤라프는 루터교 목사의 안수를 받은 후, 여기서 루터교라면 카톨릭하고 이 계열이 비슷합니다. 그쪽 계열입니다. 신교라고 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고 카톨릭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뭐 될 겁니다. 루터교 목사의 안수를 받은 후 정식 선교사로 말레카를 거쳐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로 파송을 받았다. 이곳에서 중국 주민과 함께 철저한 학습과 교제를 통해서 중국어 능력을 키웠다. 1832년 귀젤라프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의 톰린 목사와 함께 사이암, 지금의 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복음서와 로마서를 사이암어로 번역하였다. 사료에 의하면 1832년 동인도 회사가 극동의 새로운 통상지를 개척 탐사하려는 목적으로 타이완을 거쳐 조선 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항해를 계획하고 그 책임자로 린제이를 임명했다. 린제이는 중국 선교사 모리슨의 추천으로 중국어에 능통한 의사요 선교사인 귀젤라프 목사를 선의 겸 통역관으로 동승시켰다. 동인도 회사가 준비한 암허스트
경호는 1,000톤급의 군함으로 이 항해의 목적은 통상 개시에 관한 관심을 살피는 일이었다. 그러나 귀즐라프는 이를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절호의 선교 기회로 여겼다. 그는 1832년 7월 17일 조선에 도착하여 배질만 북쪽에 있는 장산곳에 닻을 내렸다. 귀즐라프는 전도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이틀 후에 그곳을 떠나 1832년 7월 23일경 고대도에 도착했으며 1832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조선 서해안을 방문하였고 특히 고대도에 머무르며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 문화를 전달했다. 귀즐라프 선교사는 고대도에 와서 조선 숭조 왕에게 근대 문명과 기독교를 전하였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벗어나 세계 각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점에서 고대도는 한국의 근대화를 촉구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며 한국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기독교 순례지이다. 이런 시기적으로 보아 토마스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대동강변에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다 순교한 1866년보다 34년 앞선 일이며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에 상륙한 1885년보다 53년 앞선 일이었다. 귀즐라프가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서해안에 배포한 이 사건은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두드려 조야의 외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서해안 방문은 토마스의 대동강 순교, 대동강 순교 1866년, 로스의 성경 번역 1882년으로 맥이 이어져 나갔다.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개종하여 선교사가 없는 신자가 자생되었으며 은돈의 나라를 깨고 최초의 소래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다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소문 낼 거 아닙니까? 소문 내니까는 유럽에 소문이 퍼지고 중국에 소문 퍼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귀즐라프 방문 34년 후 1866년 고정 3년 9월 5일 대동강에 평양 대동강 쑥섬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얘들이 인삼을 팔았대. 인삼. 그 인디안들한테 그 인삼 사와가지고 인삼 팔았대요. 그러니까는 야씨 인삼의 종주국인 조선에 와가지고 인삼을 파니까 이런 삭부라 같은 놈들 아마 그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원군의 쇄국정책 아까 말씀드렸죠. 그 1700년대 되면서 1700년 후반 되면서 영종조 시대에 은이 많이 들어오고 쌀이 넘치고 장마당이 넘치고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하니까 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1800년대 초부터 병인박해, 기해박해, 신유박해로 전부 다 천주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쇄국정책하고 장마당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북한에 김정일이가 장마당이 커지니까 그 화폐개혁하면서 재산을 다 뺏었죠. 그리고 김정은이도 장마당 지금 다 폐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3대 세습 왕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가 있고요. 1877-0248입니다. 샵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혹은 샵 한국 근현대사 저 대한민국 이야기 샵 대한민국 이야기 그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은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